부모 번아웃, 교육적인 위험 요인이라. 부모 번아웃은 교육적인 위험 요인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일례로 아이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부모의 일상적인 행동을 들 수 있다. 우리는 앞서 완벽한 부모나 이상적인 자녀 교육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교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모가 명백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 이를 그래서 ICE라고 한다. 그거는 비일관성, 인컨시스턴스, 그 다음에 코렉션, 강압성, 그 다음에 이스칼레이드, 점진적인 분노 표출, 힘겨루기, 이런 거, 이 세 가지 유형의 태도를 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비일관성은 부모가 일관되지 않은 교육태를 보이면 아이는 벌을 가벼이 여길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실제로는 벌을 주지 않거나 혹은 금방 화를 거둘 거라고 생각한다. 비일관성은 부모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부모를 향한 아이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그렇죠. 게다가 일관적으로 일관성이 없으면 강압성은 아이에게 심리적, 신체적인 엄격한 벌을 줄 때 나타난다. 아이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부모가 지나치게 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는 아이를 벌 주기 위해서 손바닥이나 따기, 엉덩이를 때리는 얼마간 또 침묵하기도 한다. 또는 아이가 말할 때 못 들은 척하거나 아이에게 욕설을 날리거나 아이 친구나 다른 가족의 면전에서 아이가 잘못한 일을 꺼내어서 놀리거나 수치심을 준다. 부모가 한계에 따라서 넉자가 되었을 때 이러한 행동은 아이에게 받은 만큼 되갚아주고 싶은 욕구를 해소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이 점은 그것밖에 없다. 관계가 이 지경에 이르면 이를 돌이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부모 번아웃 증후군이 발생하기 쉽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점진적인 분노 표출은 힘겨루기. 점진적인 분노 표출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일로 생각하다 점점 화가 치솟아서 부모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아이를 비난한 것을 말한다. 힘겨루기. 부정적인 이제 당신은 아이를 잡으려고 달려가며 단호하게 결심한다. 그런데 정확히 무슨 결심인가? 아이를 잡고 나면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일단 잡힌 아이를 방으로 몰아넣고 가차없이 문을 잠근다. 아이 역시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다. 즉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부모를 문 앞으로 불러내려고 미친 듯이 문을 두들 것이다. 당신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다. 하지만 당신 앞에 열린 길은 무엇이든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것뿐이다. 현실에서 이런 행동은 백희의 무익한 실패의 지름길이다. 번아웃과 관련된 교육적인 위험은 이렇듯이 부모의 비일관성과 강압성, 점진적인 분노 표출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다. 가정적인 위험 요인은 앞서 살펴본 개인적인 교육적인 위험과 마찬가지로 가정적인 위험 요인은 부모 번아웃 증후군을 진단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부부관계와 연관된 위험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위험 요인은 공동의 부모 역할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이다. 협력적인 유아란 자녀를 교육하고 보살피는 과정에서 부모 두 사람이 충분히 협조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사분담 등등. 협력적인 육아는 부모 양쪽이 이런 다양한 문제에 일관된 합의를 이룰 때 가능하다. 부모 간의 의견 조율은 늘 쉽지는 않으며 갈등 상황을 거쳐서 자유히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식사 시간에 부모가 함께 이런 문제를 의논하거나 다정하게 상의하는 경우는 드물다. 부부 간의 의견 불일치가 충돌이 만연한 상태로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부모 번아웃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된다. 두 번째 중요한 위험 요인은 부부관계의 불만족이다. 부부의 행복은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불만족스러운 부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 두 사람은 싸운 후에도 이를 되새김질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이미 일어난 일, 분노에 차서 입 밖에 꺼낸 불쾌한 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몇 번이고 깊이 하는 것이다. 상처가 치유받지 않은 속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네요. 가족과 관련된 번아웃 위험 요인이 하나 더 있다. 부모로서 할 일이 루틴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번아웃에 빠질 위험이 높아진다.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가정에서 처리할 업무는 수없이 많다. 아이는 지치지 않고 가족이 공유하는 공간을 무질서하게 만든다. 바로 이런 환경에서 부모의 정신적인 부담이 증가한다. 부모의 머릿속에는 잊지 않고 챙겨야 할 일 리스트가 빼곡히 있다. 주말에 장보기, 토요일 아침 전에 운동복 세탁하기, 분실한 교통가위를 찾기, 또 정리 등등등등. 시간을 최적화하여 분배하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좌절감을 줄일 수가 있다. 부모는 자신을 위해서 단 15분도 내기 힘들 때, 가정과 일을 조율하기 힘들 때 배우자가 자신에게 충분히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좌절하기 때문이다. 종합하자면 부모 번아웃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적인 위험 요인은 부정적인 부모 역할 이런 거, 마지막으로 추가할 위험 요인은 부모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외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배우자나 파트너의 지원 외에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조금이나 가까운 친구의 도움이나 신원이 확실한 도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부모는 막다른 상황에서 자신의 일과 책임을 다 떠안게 된다. 번아웃에 빠지지 않는 부모,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은 각자 다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험 요인 리스트는 상당히 길다. 이 리스트를 본 사람은 대부분 부모가 번아웃 상황을 피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위험 요인 중에서 몇 가지에 해당하는데 여전히 행복하게 지내며 번아웃 증후를 겪지 않은 부모들도 많이 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 인간은 각자 다 다르다는 점을 생각하자. 첫째, 우리는 스트레스 앞에서 동일한 저항력을 갖고 있지 않다. 스트레스를 정면 돌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도한 압박감에 시달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스트레스 관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생존에 달린 문제이므로 인간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과 맞닥뜨리면 즉각 반사적인 반응을 보인다. 회피하거나 소리를 지거나 반항하는 등 반감을 드러내든지 방어적인 행동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 쌓아온 인생의 경험들도 둘째, 성격과 살아온 이력에 따라서 같은 위험 요인에 노출되더라도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다르다. 예를 들면 어떤 이는 부부관계에서 갈등을 겪을 때 특히 힘들어하고 어떤 이는 경제적으로 건강할 때 힘들어한다.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매달 정산을 할 때 100원짜리 하나에도 벌벌 떠는 환경에서 자랐다. 그렇죠. 인생이라는 안정을 이어가는 위험 요인과 더불어서 심리적인 힘을 불어넣는 요인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부모 번아웃에서 보호해주는 것은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 사이의 균형이다. 위험 요인이 유발하는 스트레스가 보호 요인 덕에 상쇄되면 부모는 안정적인 균형을 경험한다. 보호 요인이 많아져서 위험 요인을 상회할수록 부모의 만족도는 올라간다. 반면에 부모와 연관된 위험 요인이 보호 요인에 비해 월등히 많아서 상쇄되지 않으면 부모 번아웃 위험도가 증가한다. 예를 열고 해보자. 자신의 아이를 충분히 보살피고 있을 것, 부모는 함께 기르는 것, 재능을 고려해서 양육하는 것, 자신의 능력을 펼칠 일에 종사하는 것, 아이와 부모 모두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서 또 부모가 어린 시절의 애정과 안전함, 자신의 불완전한 부모임을 받아들일 것, 아이에게 일관되고 너그러운 교육을 실천하고 배우자가 잘 맞고 긍정적인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가정 차원에서 질서가 잡혀있고 아이의 욕구와 부모의 욕구, 외부 지원,
을 받는 것, 친구, 또 공적인 서비스, 조부모, 부모 번아웃은 개인적인 사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번아웃에 빠지는 데는 부모 각자의 사정이 존재한다. 자신의 성격, 개인적인 삶의 이력, 아이를 키우는 환경, 아이의 고유한 계절은 부모 번아웃을 심화시키거나 반대로 피해갈 수 있게 만든다. 위험 요인은 우리도 모르게 쌓인다. 부모 번아웃은 이런 위험 요인에 의해서 위험 요인을 상쇄할 만한 보호 요인이 없는 부모의 삶에 찾아든다. 위험 요인은 단순한 들쌤이 일어나서 일정 기간의 내면에 누적된다. 이렇게 쌓인 요인이 많아지면 우리는 번아웃에 발을 담그게 된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위험 요인의 특징보다는 그 종합이다.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 간의 균형을 이루는 능력은 부모마다 다르지만 번아웃에 빠지는 원리는 결국 모두 같다. 바로 과다한 스트레스에 대처할 만한 충분한 보호 요인이 없이 오랜 시간을 버티는 것이다. 앞에서 부모 번아웃이 발생하는 데 위험 요인의 특징보다 그 총합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 위험 요인의 특징이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위험 요인은 그것이 지엽적인 문제인지 혹은 핵심적인 문제인지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열악한 주거지에 사는 문제는 부모의 완벽주의적인 성격에 비하면 지엽적인 위험이다. 일반적으로 인구 사회학적인 요인 및 상황적인 요인, 개인적인 위험, 교육적인 위험, 가정적인 위험에 비해서 부모 번아웃에 영향을 덜 미친다고 한다. 그러나 지엽적인 위험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부모에게 영향을 미친다. 인구 사회학적인 요인 및 상황적인 요인보다 개인적, 교육적, 가정적 요인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자, 끝으로 부모 번아웃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정리해 보자. 정리를 해보자. 예.